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회 진행할 임승혁 컨설턴트라고 합니다. 네, 저는 현재 영재고 상상코치 입시전략연구소 팀장으로 지금 재직 중입니다. 현재 뭐 이투스 쪽에서 자기소개서 강사로 나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외부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책도 출간해서 외부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18년, 19년, 20년도 저희 영재고 장기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합격한 명단을 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 일단 23학년도 전형 관련해서 설명해 드리고, 현재 예비 고3 학생들 지금 시즌에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저희 장기 컨설팅 관련한 안내 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Q&A 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기본적으로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입시 설명회를 굉장히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PPT 내용은 최대한으로 빨리 설명을 해드리고 Q&A 관련 내용을 조금이나마 학부모님들한테 질문을 받고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023학년도 전형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들 기본적으로 우리 학생들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특히 이제 서울대에서부터 숙명여대까지의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실 겁니다. 특히 오늘은 인문 최상위권 학생들 이제 대상으로 이제 설명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 학부모님들 목표는 서울대부터 뭐 교대 정도 아니면 그래도 한양대 이하여대 정도 최상위권 학생들은 진학을 하게 되면 그래도 만족하면서 다니시는 편입니다. 근데 중앙대에서부터 숙명여대까지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거를 고려를 할 때 뭐 N수라든지 반수를 하시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15개 대학에서 수시, 정시 포함해서 5만 명 정도 선발을 하고 있고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은 19,000명 정도, 그리고 순수 정시 전형은 18,000명 정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우리 예비고3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수시와 정시를 동시에 끌고 가야 된다는 굉장히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시는데 실제 현역은 정시를 준비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점을 조금 강조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5개 대학 서울대에서부터 숙명여대까지 5만 명을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정시 전형 18,000명 정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우리 학생분들 인문이든 자연이든 선택을 해야 되고 지금부터는 인문 중심으로 보게 됐을 때 약 9,000명 정도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자, 우리 학부모님들 기본적으로 정시 전형 N수생한테 유리하다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실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 정시 전형 합격자의 70%는 기본적으로 N수생이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인문에서 9,000명 정도 선발을 했을 때 자, 현역은 한 30%에서 최대 40%, 그러니까 3,000명 내에 정도 선발을 하겠죠. 자, 우리나라에 기본적으로 고등학교가 약 1,500개 정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학교별로 뭐 학교의 수준, 자사고, 특목고 이런 거 수준을 다 차치하고 단순 계산했을 때 자, 현역은 학교별로 한두 명 정도밖에 합격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16년도부터 20년도 때까지 이제 실제 정시로 N수생과 재학생 비율이 어떻게 선발이 됐냐라는 데이터를 보게 됐을 때 자, 최근 자료 자, 경희대, 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저희가 알고 있는 서울 주요 15개 대학 이제 정시 보시게 되면 거의 70% 남짓이 N수생이 합격하더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데이터로 나와 있는 만큼 우리 지금 예비고상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서울 주요 15개 대학 가는 정시로 가는 건 정말 정말 힘들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특히 이제 정시로 가실 때 N수생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N수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는 서울 주요 15개 대학에서 자퇴생 현황인데 15개 대학 거의 6,000명 정도가 자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학생들이 전부 다 정시로 들어온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정시를 보는 학생인 만큼
우리 현역들 입장에서 재수생은 정말 큰 부담이 된다는 거죠. 자, N수생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인은 여러 가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육부에서 정시 전형 40% 의무적으로 선발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약대가 이제 수시와 정시로 이제 들어온 상황, 의예과가 점진적으로 정시 선발 인원을 늘리고 있는 상황, 특히 이제 수능 제도가 개편이 됨에 따라서 특히 이번 연도에도 아시겠지만 이제 뉴스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생명과학 2 20번 문항 관련해가지고 지금 법원의 판결이 기다림에 따라서 기존에 16일까지 수시 합격 발표자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18일로 연장이 되는 등, 자, 이런 식으로 수능제도 변화에 따라서 변수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N수생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현재 이번 연도에 수능 관련한 일단 불수능으로 나왔고요. 굉장히 어렵게 나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생명과학 2 관련한 문제 등 이런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자, 내년에 예비고3 때 수능 때는 재수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 그래도 정시 버리기 너무 힘든데요. 그래도 서울 주요 15개 대학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까 제가 인문계열 기준으로는 9,000명 정도가 15개 대학에서 정시 인원 선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약 30% 남짓, 약 3,000명 정도가 현역이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제가 뭐 개인적인 의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3,000명은 대개 특목고 자사고 아니면 학군 지역, 분당, 대치, 목동 지역의 유명한 일반고 학생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 현역이 인문으로 정시로 최대치로 갈 수 있는 대학은 제가 봤을 때 평균 2등급, 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2등급 정도 있고, 이거를 대학으로 조금 계산을 해봤을 때 인문 경우에는 국민대, 이과 같은 경우에는 최대로 가게 돼도 경희대, 시립대 정도 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대학을 정시로 가겠다라고 목표를 하시는 경우에는 N수를 각오할 만큼 굉장히 힘들다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수능 응시 인원은 뭐 20학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지금 응시 인원은 꾸준히 늘어난 상황이고, 향후에는 45만 명에서 47만 명 정도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결국 정시라는 전형은 N수생이 유리하기 때문에, 근데 N수생은 이 숫자가 계속 유지되거나 약간의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자, 실제 데이터로 보시게 되면 모든 과목에서 N수생이 1등급을 차지하는 비율이 60%에서 65% 정도 차지한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로 봤을 때 절대 정시에서 N수생을 이길 수 없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유는 일단 현역들은 기본적으로 40만 명, 50만 명이 동시에 보는 시험을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의 차이가 분명히 발생을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능에서 현역들이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과목은 국어와 1교시 국어, 그리고 4교시 탐구 과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학이나 영어는 국어와 탐구 과목에 비해서는 점수 변동이 그렇게 크게 생기지는 않는 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역의 실제 수능, 경험적인 차이로 인해 실제 수능을 봤을 때 원점수에서 5점에서 7점, 그래서 약 1등급 정도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공부 시간의 차이가 N수생에 비해서 합격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예비고3 학부모님들, 이제 실제로 자녀들 보시게 되면, 자, 학교 다닐 때는 학원도 가야 되고, 과외도 해야 되고,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죠? 그러면 순수 자기 공부 시간이 학교 다닐 때 평일 기준으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학생이 쪽잠 막 4시간, 5시간 자야, 새벽 2, 3시에 자야 자기 공부 시간이 3시간 정도 발생을 합니다. 평일 기준으로. 근데 N수생은 뭐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수행평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죠. 자기 공부 시간이 기본적으로 7시간, 8시간. 그렇기 때문에 정시를 준비하는 이미 출발점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절대 공부 시간, 뭐 현역 학생이 이미 수능이 완성된 게 아니라면 절대 N수생을 이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학생이 예비 1, 2, 고 1, 2 때 모의고사 성적 뭐 평균 1등급 계속 나왔어요. 굉장히 잘 나오는데요.
자,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고3 6평이나 9평 재수생이 들어오기 전에 데이터는 거의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그냥 단순 참고 자료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시는 자, 고등학교 올라와서 저는 선생님, 저는 고1, 2, 3 때 열심히 해가지고 정시 준비해서요. 15개 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 갈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케이스는 10명 중에 1명 정도 나올까 말까? 이미 정시를 준비할 수 있는 현역 학생은 이미 예비 중3 고1 때부터 수능을 풀어도 뭐 2등급이나 1등급 후반 정도 나오는 학생들이 실제로 서울의 주요 대학 15개 대학을 정시로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예비고사 학부모님들 수시 정시 이거 2개 다 끌고 가야 되나요? 뭐 이런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한 10명 중에 7명, 8명은 수능보다는 수시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23학년도 일단 정시 관련 얘기는 정시는 어찌됐든 N수생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우리 학생이 고3 올라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고3 올라가서 정시 준비하는 거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만 푸는 단계입니다. 이미 고1, 2 때 수능이 완성이 된 상태에서 올라와야 그래 너 정시 준비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고3 때 공부한다? 이거 성립되지 않습니다. 학부모님들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23학년도 수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수시 뭐 학부모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수시는 이제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금 나뉘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 주요 15개 대학 기준으로 지금 민트색 음영 처리가 된 거는 2022학년도 기준으로 변경된 이제 사항들인데요. 대개는 뭐 추천할 수 있는 인원 아니면 수능 최저가 조금 완화된 경우 아니면 1단계, 2단계 입시 이제 과정에서의 그 반영 비율, 교과나 학생부, 뭐 서류 이런 게 변경이 된 경우 일부 바뀐 게 있지만 자, 큰 틀에서는 거의 변한 게 없다는 점. 그래서 참고 정도 일단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서울대부터 숙명여대 구간 사이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뭐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인문계 일반고 전교 1등 학생들이 지원을 하죠. 이제 학군 지역에 같은 경우에 학군 지역 일반고는 이제 점수가 전교 1등이더라도 1점에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전형으로 조금 무회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점대부터 1.2 구간대 거의 근데 서울대는 1.0에서 1.1 구간대에 들어와야 거의 합격을 한다. 인문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연세대 추천형 같은 경우에 이제 최저가 없는 전형이라 서울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합격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에서부터 1.2 구간대 학생들이 합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연대에 비해서 이제 점수 스펙트럼이 조금 더 넓은 편이죠. 자, 이유는 수능 최저가 굉장히 세게 잡혀 있기 때문에 서울대, 연대에 비해서는 조금 더 1점대에서부터 1.5 구간대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 지역균형 전형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최저가 없기 때문에 1점대에서부터 1.2 구간대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하여대 같은 경우에 고교 추천 이제 최저가 발생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하여대는 최상위권이 지원하는 가장 마지노선 대학이기 때문에 이하여대가 1점대부터 1.7 구간대에 이제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이하여대 대신에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중앙대 또는 경희대를 최상위권 학생들은 마지노선 대학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서 중앙대 1점대에서부터 1.5 구간대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경희대도 마찬가지인데 경희대는 대신에 순수 교과 전형이 아니고 일부 서류를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5에서 뭐 2점대 구간까지도 이제 합격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외대에서부터 시립되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서울대부터 뭐 중앙대 아니면 경희대까지 지원을 하고 한국외대에서부터는 이제 지원하는 경쟁자들의 이제 구간이 아예 변경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외대,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인문계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외대랑 시립대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분포를 보이고 있고, 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비인기 언어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2점대 구간에서도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합격하는 케이스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건국대 지역 균형은 이제 외대랑 시립대랑 다르게 점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편이고요. 물론 인문계 학생들, 일반고 학생들이 1.5, 1.9 구간대 학생들이 굉장히 합격을 많이 하고, 금년도에는 체제가 적용이 됐지만 내년도에는 체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건대 지역 균형은 조금 더 넓게 스펙트럼이 잡혀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이제 내년에 건대를 목표로 지원하시는 경우에 점수대가 1점대 후반, 인문계 같은 경우에 1점대 후반이나 2점대 초반 학생들도 충분히 지원해 보실 수 있는 대학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나머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동국대는 순수 교과 지원은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경희대와 마찬가지로 1.5에서부터 뭐 2점대까지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고요. 자,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3합 7로 굉장히 높게 잡혀 있기 때문에 주로 합격자 구간이 1.5에서 1.9 구간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승명여대도 이 라인과 거의 홍익대와 거의 비슷한 라인을 지금 교과 전형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2022학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변경 사항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경희대가 금년도 입시에는 최저를 적용을 했지만 이제 내년이죠. 내년 입시에는 최저를 이제 폐지한 상황이고요. 이하여대 같은 경우에 이과의 최저를 조금 완화시킨 점, 그리고 서울시립대는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나로 선발을 했었는데 뭐 외대와 승명여대처럼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나눠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승명여대 같은 경우에 문과 학생들의 경우 면접형에서만 선발을 하고 이과 학생들은 서류형에서만 선발하는 형태로 지금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만 빼고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거의 동일한 2022학년도와 거의 동일한 입시 전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쭉 펼쳐놨을 때 뭐 이제 서울대부터 뭐 이제 나머지 대학들 이제 종합 전형 관련해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우리 학부모님들 서울대 일반 전형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특히 이제 일반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해당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면접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이 무려 50%를 차지하기 때문에 재시문 면접을 조금 선제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야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연대 하루형 같은 경우에도 뭐 서울대랑 거의 비슷한 합격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고요.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모두가 지원을 하고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면접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면접 준비가 합격의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고려대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에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만 통과를 한다면 합격률이 50% 이상을 상회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수능 최저가 굉장히 세게 잡혀 있기 때문에 점수 스펙트럼이 서울대, 연대와 다르게 다른 구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고려대 계열적 합형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가 존재하지 않고 이 전형은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을 뽑으려고 만들어 놓은 전형이다 보니까 자, 합격대가 2점대부터 3.5 구간대에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일반고 학생들은 해당 전형을 거의 쓰지 않는다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서강대 같은 경우에 최저가 존재하지 않고요. 서강대는 타 학교에 비해서 선발 인원이 적고, 그리고 어문 계열, 철학, 경영경제, 미디어 이쪽이 굉장히 유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과의 특성상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서 상대적으로 일반고 학생들이 서강대를 지원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뭐 학과 모집이나 계열 모집 모두 이제 일반고뿐만 아니라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요. 점수 스펙트럼도 서강대와 다르게 좀 넓게 포진이 돼 있고 성균관대가 그래도 일반고에 대한 개방성은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양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특목 자사 일반 계열 이제 섞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1점대부터 뭐 2점대 초반까지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 학종임에도 불구하고 체조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1.5에서 2.5, 뭐 최대 2.9, 뭐 2.5에서 2.9 구간대는 아마 어문 계열 쪽일 가능성이 높고, 뭐 해당 전형은 체조가 있기 때문에 체조를 맞출 수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성적이 조금 안 좋더라도 전략적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중앙대는 다빈치형과 탐구형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아시다시피 다빈치는 일반고 학생들, 탐구형은 이제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점수 구간이 다빈치랑 탐구형이 서로 상이하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에 다빈치 전형과 탐구형에 거의 혼재하는 전형이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1.5에서부터 3.4 구간대에 골고루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3점대 구간은 이제 이제 국제 캠퍼스로 가죠. 이제 경희대 수원 캠퍼스 쪽에 있는 어문 계열 뭐 쪽에 이제 합격자들이 이제 외고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3점대부터 3.5 구간대 합격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국 외대는 이제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누는데, 자, 서류형은 면접을 보지 않기 때문에 면접형에 비해서 1.5에서 2.5, 2.5 이 사이 구간대 합격자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면접 전형은 이제 선발 인원이 굉장히 적은 편이고 면접을 봐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점수 스펙트럼이 서류형에 비해서는 조금 폭넓게 이제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외대까지는 기본적으로 외고 자사고 이제 학생들이 주력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요. 시립대에서부터는 이제 일반고 최상위권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립대 같은 경우에 1.5에서 2.9 구간대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합격을 한다. 물론 이제 시립대도 일부 어문계열 학과가 있고 국제관계학과라든지 외고가 지원할 수 있는 학과가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뭐 3.5 구간에도 합격자가 있고 4점대에도 일부 합격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국대 자기추천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이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 1.5에서 1.9 구간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 2점대에서부터 뭐 3점대 구간까지 골고루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동국대는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주력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요. 1.5에서 2.5 구간대 지원을 많이 하고, 3점대부터 3.9 구간대는 자, 어문 계열이나 정치외교학과 뭐 이런 학과에 합격하는 케이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화여대와 마찬가지로 체저가 있는 종합전형에도 불구하고 체저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뭐 2점대에서부터 3.5대까지 굉장히 크게 스펙트럼이 잡혀 있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숙명여대는 서류형이라 면접형으로 나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형은 이제 면접을 보지 않기 때문에 내신이 상대적으로 높게 컷이 잡힐 수밖에 없고, 자, 면접형은 상대적으로 좀 점수 스펙트럼이 넓게 나온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수시 정시 2023학년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지금부터 예비 고3 이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은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 빠르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인문 같은 경우에 다음과 같은 수시 배치를 진행을 합니다.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고, 뭐 이제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조금 유별나게 좀 뽑아주는 대학교가 있는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배치가 다른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대개 일반고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 서울대를 기점을 해서 주로 이제 교과 전형을 중심적으로 많이 쓰고 일부 학종을 한두 개 정도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특목이나 자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서울대 기점으로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 중심으로 지원을 한다. 그리고 특목고나 이제 뭐 이제 학생분이 어디를 마지노선으로 두냐에 따라서 이제 인문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마지노선 대학은 거의 대부분 이화여대나 아니면 중앙대, 경희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좀 중상위권 학생들은 뭐 숙명여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위로 이제 지원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케이스마다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참고 사항 정도로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성적이 굉장히 외고 같은 경우에 1점대에 수렴하는 경우에는 의학 계열을 수시로 쓰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일반고 1점에서 1.5 구간대 학생들 서울대에서부터 교대, 한국교원대까지도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대에서부터 숙명여대 구간의 일반고는 2점대부터 2.5 구간대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지원을 많이 한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 우리 학생이 어문 계열이나 이쪽을 선택하시는 경우에, 자, 영어 영문 표면상으로 굉장히 선발 인원이 많지만 외고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자, 거의 학종에서 외고 학생들을 거의 60% 이상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중어 중문도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이제 외고에 개설되어 있는 과들은 기본적으로 이 일반고가 지원을 했을 때 서울 주요 15개 대학 이상을 어문계열로 지원했을 때 극심한 손해가 발생할 거다라는 점을 알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일어이문, 불어불문, 독어, 서어, 노노문까지 다 같은 현상을 보인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 학생분들, 일반고 준비하는 학생분들 중에 자유전공학부라든지 정치외교학과라든지 아니면 연세대 이화여대 어학특기자 아니면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시는 경우에 자유전공학부까지 포함을 해서 해당 전형 같은 경우에 외고 학생들이 어문 계열을 지원하지 않고 차선책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나 정치외교학이나 자유전공을 이제 준비하는 일반고 학생들은 지원을 하실 때 자사고 이제 외고 학생들의 경쟁을 좀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수시 배치를 이제 실제로 이제 좀 있으면 고3 학부모님들은 하시게 될 텐데요. 이제 수시를 지원할 때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학과별 선발 인원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어문계열 같은 경우에 영어나 중어를 뺀 나머지 학과들은 7명에서 10명 정도를 선발하고, 이제 10명 이하로 선발하는 학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학과, 심리학과, 사회복지학과, 이런 학과들은 기본적으로 선발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해당 학과로 6개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최초합보다는 추합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고, 그리고 당해년도에 어떤 학생이랑 경쟁하냐에 따라서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교 유형에 따라서 이제 수시 지원을 할 때 조심을 해야 되는 사항도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일반고 학생인데 어문 계열을 15개 대학 이상으로 목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지원 가능한 대학의 성적보다 조금 더 밑에 대학을 지원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외고나 이제 국제고 학생들이랑 경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경영경제, 특히 이제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미디어 계통 학과인 경우에는 이 경쟁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본인의 내신 성적 기준으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더라도 조금 안정적으로 그 밑에 대학을 좀 쓰셔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자, 우리 학생들 기본적으로 상향으로 지원하시는 거, 학부모님들 조금 더 문과 같은 경우에는 학과보다는 간판을 더 보겠다, 대학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 연세대부터 한국외대까지 조금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다음에 학과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학과들은 대개 2학년 2학기에서부터 3학년 1학기 때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우리 애가 연세대 갈 거예요. 연세대 의료환경 이제 가겠습니다라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2학년 2학기 후반에서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활동을 이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준비해서 나중에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근데 단 준비를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면 본인이 원래 지원을 하려고 했던 학과에 대한 활동도 진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힘들고요. 그리고 본인이 원래 지원하고자 했던 학과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경영경제를 준비했다면 고려대 같은 경우에 식품자원경제학과로 준비를 한다든지, 서강대 같은 경우에 언론이나 미디어를 준비한 학생이라면
이 학과로 틀어서 준비를 한다든지, 뭐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또 뭐 예를 들어서 경영을 준비하는 학생인데 스포츠 경영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성균관대학은 여기를 소위 저격을 해서 스포츠 과학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전략적인 상황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외대 같은 경우에 이런 비인기 언어학과도 준비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영어나 제2외국어 성적이 좋아야 뭐 6개 대학 중에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예비 뭐 고1, 2, 3 다 동일합니다. 예비 고1, 2, 3. 그럼 지금 뭐 해야 되냐? 특히 이제 예비 고3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외부에서 아니면 저희 회사를 통해서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고3 8월 달에 와서 뭐 어떻게 해달래요. 높은 대학 가고 싶대요. 근데 이미 고3 때 8월에 오면 이미 다 완성된 상태에서 온 상태이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현재 성적으로 수시 배치 상담을 조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왜냐하면 2학년 2학기 뭐 성적이 마무리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3학년 1학기 성적이 들어와도 지금 현재 2학년 2학기 때까지 성적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학과 전형을 미리 확인을 하시고 그 학교별로 그 학교의 특징, 그 학과의 특징에서 이제 우리 학생이 추후에 3학년 1학기나 2학년 2학기 때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성적이 상위권 대학을 지원을 하기에는 약간은 부족을 한다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조금 차선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학과를 전략적으로 지원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자, 3학년 입장에서 뭐 나중에 그냥 8월 달에 가서 수시 배치 받고 자기소개서 면접 이거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때 가면 이미 너무 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라도 현재 우리 학생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지금이라도 받아야 이제 조금 대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기본적으로 그냥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를 가고 싶은데 경영학과와 관련된 본인이 가고 싶은 목표 대학이나 학과의 커리큘럼 이런 거 전혀 확인을 안 해요. 왜 내가 그 경영학과에 지원 동기도 없고 가서 무엇을 할 건지도 모르고 이런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기본적인 정보조차 없는 상황에서 생기부를 그냥 임의적으로 준비하게 되면 입학사정관들이 나중에 평가를 할 때 왜 이 학생이 우리 학과에 지원을 했는지 넌 들어와서 뭐 어떤 활동을 한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기부에 녹여내지 못하기 때문에 합격을 시키지 않죠. 그렇게 이제 임의적으로 막 아무렇게나 활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합격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학교에서 어떤 커리큘럼을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해당 교수님은 어떤 분야를 연구를 하시고 논문을 하고 있는지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이제 장기 컨설팅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이죠. 근데 이런 거를 본인이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 공부하기도 바쁘다 보니까 이런 거 확인할 시간이 없죠. 학부모님들도 되게 뭐 직장을 다니시거나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학과나 학교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조금 안타깝게 생기부가 관리가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예비 고3 학부모님들 또 착각하시는 게 자기소개서나 면접은 여름방학 때 하면 충분하지 않나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아닙니다. 미리 하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나 면접도 미리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 연대, 고대를 목표로 하시는 학부모님이라면 재시범 기반 면접은 8월 달에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미리 겨울방학 때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도 겨울방학 때 1차 초안을 미리 작성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보면 본인이 어떤 활동이 부족한지 소재를 구성할 때 있어서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도 미리 확인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본인이 할 수 없으면 당연히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금년도에 굉장히 입시 관련해서 변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예비 고3은 해당을 하지 않지만 학생부 기재가 이제 축소의 영향을 받아서
받고 있고 뭐 대학별로 조금 평가 비중이 다르긴 하지만 내신에 대한 평가 비중이 조금 높아진 학교들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이 10대 1 이상 거의 20대 1에 준하고 있는 상황. 물론 학과마다 다르긴 하지만 거의 10대 1 정도라고 봐야 되고 블라인드 평가 이게 블라인드 평가로 인해 자사고가 특목고 일부 외고 학교 같은 경우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일반고가 더 이득을 본 경우도 있고 변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교과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뭐 컨설팅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역 학생들 기본적으로 정시전형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서울 주요 15개 대학의 정시전형 합격의 70%는 누가 차지한다? N수생이 차지한다. 현역은 정말 합격하기 힘듭니다. 뭐 논술전형 준비하시는 학부모님들 계실 겁니다. 자, 논술전형 지금부터 1년 전부터 이미 준비를 하신 거라면 네, 준비하셔도 됩니다. 근데 주변에서 논술 전형 좋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 그러면 저는 반대입니다. 논술 전형 기본적으로 30대 1에서부터 최대 의예과 같은 경우에 100대 1, 150대 1 이런 거의 복권과 같은 느낌의 전형이기 때문에 사실 추천을 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자, 교과 전형. 자, 우리 학생들 중에 교과 전형에 해당할 수 있는 학생 몇 명이나 될까요? 서울 주요 15개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 학교 기준, 고등학교 기준으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밖에 쓰지 못합니다. 그러면 뭐 학교마다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정원이 있죠? 그러면 나머지 한 200명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 학생이나 학부모님이 기본적으로 고민하시는 사항 거의 똑같습니다. 수행평가 너무 많아요.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서 내신이 떨어지고 그리고 보고서를 쓸 때 전공 적합성을 어떻게 어필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수시 배치라든지 입시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연히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자, 근데 우리 학부모님들 내신 성적 올리기 위해서 학원 다니시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자, 수능 성적 올리기 위해서 학원이나 과외 하시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자, 학생부 종합전형도 교과전형과 정시전형처럼 입시전형입니다. 근데 비교과 관리에 대한 투자는 전혀 없고 그냥 합격하고 싶대요. 투자 없이 합격을 기대하는 거는 욕심입니다. 스카이캐슬 다들 보셨겠죠? 이게 뭐 허구의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조금 묘사되긴 했지만 비교과 관리가 거의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어찌됐든 학생부 종합전형도 입시전형의 하나인데 우리 학부모님들은 상대적으로 교과 학원에 비용 투자하시는 거는 과감하게 투자하시면서 비교과 관리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좀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상으로 우리 현역 학생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훨씬 유리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비교과 관리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그냥 높은 대학 쓸 건데요.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일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뭐 프로그램은 뭐 서류를 가져오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학생의 학과 가장 지금 적합한 학과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고요. 주일에 상담 진행을 하고 이제 메인 이제 학생 담당 이제 컨설턴트가 배치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목들의 보고서를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공 분야별 서브 컨설턴트가 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다양한 이제 항목별로 교내대 자율 동아리 봉사 모든 항목들의 이제 활동을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제 학교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학생이 현재 지원할 수 있는 성적 기준, 성적과 비교과 활동, 학교 자체를 판단을 해가지고 현재 어디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보고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포트폴리오 보시게 되면 과목별로 이제 수행평가가 진행이 됐을 때 저희가 이제 피드백과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비교과 활동들 모든 활동에 걸쳐서 우리 학생이 비교과에 신경 쓰지 않고 교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결과물 같은 경우에 뭐 주제 그리고 목차 그리고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고 실제 이제 목차별로 내용을 구성할 때 있어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
를 전달을 해드리고 실제 그리고 학생이 작성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피드백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면서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보고서나 결과물에 있어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